그래서 우리는 2025년과 2024년의 모든 주요 기업, 애플 대 AMD, 엔비디아, 인텔을 비교하고 벤치마킹했습니다. 제작자 측면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인텔이 실제로 매출을 이뤘을까요? 아니면 AMD가 2024년에 일어난 모든 드라마로 실제로 매출을 늘렸을까요? 글쎄요, 터겟 시스템즈에서 방금 2024년 트렌드에 대한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금 램과 스토리지를 포함한 AMD, 엔비디아, 인텔 시스템의 수를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샀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HOKIS.com에서 윈도우 라이선스는 저렴하고 쉽습니다. 그리고 코드 TN20을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를 완료하세요. 설정, 이제 다 끝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19 라이선스를 확인하고 추가 할인을 위해 동일한 코드 TN20을 사용하세요.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HOKIS.com을 확인하세요. 기사의 스크린샷을 찍고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해서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항상 처음 24시간 이내에 제 몹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매우 특정한 종류의 틈새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터겟 시스템들은 실제로 게임용 PC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3D, 2D, 비디오, 사진, 건축, 과학, 서버, 대규모 과학 계산 또는 일부 화학 분야에 종사하던 창의적인 전문가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시스템을 얻으려면 실제로 가야 할 곳입니다. 따라서 모든 시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되시나요? PC, 아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당신과 저는 창작자였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서 2024년, 2023년에 출시된 많은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양한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 첫 번째 그래프는 전체 CPU를 보여줍니다. 2021년입니다. 첫 해인 2022년, 2023년, 2024년이 있습니다. 2021년을 살펴보면 AMD가 이 지역에서 CPU 판매면에서 엄청나게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젠 5000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텔이 11세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2020년과 2021년 말, 2022년에 인텔이 12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판매면에서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2022년까지 인텔 12세대와 13세대, 그리고 곧 출시될 14세대가 항상 AMD 판매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 측면의 백분율을 살펴보면 둘 다 실제로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약간 위에 있는 셈이죠. 전반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AMD 스레드리퍼, 스레드리퍼 프로, 리젠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2024년은 전반적으로 2023년과 비슷했지만 하반기쯤의 상황이 실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AMD 판매는 3분기에 증가했고 인텔 판매는 감소했습니다. 2024년 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인텔은 14세대의 안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터겟 시스템즈 PC는 실제로 이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설정 방식과 BIOS를 사용자 정의하는 방식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객이 모두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MD는 2021년 이후로 처음으로 2024년 4분기에 인텔보다 판매량이 앞섰습니다. 사실 그 시점쯤에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4분기에 출시된 코어 울트라 200S도 인텔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리퍼와 다른 옵션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스레드리퍼와 재원 판매를 살펴보면 스레드리퍼가 90% 이상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리젠 과학 코어 또는 클라이언트 CPU를 살펴보겠습니다. 터겟 시스템즈에서 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AMD와 인텔 2021과 2024입니다. 2021년에 다시 볼 수 있듯이 AMD는 리젠 5000 때문에 더 높았습니다.
그런 다음 2022년에 인텔이 12세대, 13세대가 있습니다. 리젠은 킥싱크가 있고 12세대가 실제로 매우 좋았기 때문에 하락합니다. 13세대도 여기에서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7배는 지점에서 AMD 리젠이 판매의 약 20%를 차지한 다음 휴일로 약간 하락합니다. 하지만 리젠 9000이 출시되었는데 2024년 3분기였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리젠 9000이 출시되었고 천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2024년 중반부터 불안정성 문제로 인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어 울트라 출시 후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전체 그래프를 보면 50% 마진이 여기에 있는데 이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4분기 말까지도 AMD 리젠보다 코어 울트라 시리즈나 코어 인텔 코어 중의 CPU를 더 많이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MD는 여전히 여기에서 약 40%인 반면 인텔은 여전히 매출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4년 말까지는 대략 50에서 50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아마도 비디오와 사진 전문가들이 우리는 여전히 인텔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 문제와 데스크탑에서 코어 울트라 200 시리즈의 출시 부진에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제 50 시리즈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분기에 AMD가 주요 리젠 100코어 인텔 코어 CPU의 판매를 실제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AMD와 인텔의 경우입니다. 인텔 제온이 있습니다. 그리고 AMD에서 AMD 스레드리퍼와 스레드리퍼 프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말까지 이 시점에서 AMD 스레드리퍼는 AMD가 기본적으로 취소했고 스레드리퍼 3000만 있었습니다. 그 후 5000은 나오지 않았고 5000에서 나온 스레드리퍼 프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레드리퍼 판매가 파란색 그래프였고 AMD 리젠 스레드리퍼 프로의 이 청록색 그래프에 추가된 것입니다. 파란색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인텔 제온의 경우 보시다시피 2023년 4분기 어딘가에서 10에서 20% 사이를 맴돌고 있습니다. 매출의 20%가 조금 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매출의 10%에 불과합니다. 매출의 90%는 리젠 스레드리퍼와 스레드리퍼 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스레드리퍼 프로는 2분기에도 스레드리퍼보다 약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050 마크에서 5050 마크에 가까운데 둘 다 워크스테이션 CPU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스레드리퍼는 전력을 덜 사용하고 인텔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텔 제온이 더 높은 특정 워크플로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사람들의 10%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스레드리퍼를 선택할 것입니다. 퍼디 시스템즈는 실제로 AMD 레드온 GPU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워크플로어에서는 그들은 정말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말이 되시나요? 그들은 게임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고 레드온 GPU 역사상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레드온 프로 GPU가 있지만 실제로 기계적 또는 액체 또는 화학적 계산이 필요한 실제 전문 환경에서는 엔비디아 GPU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텔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텔 아크는 실제로 전문적인 워크플로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게임용이지만 비디오 및 사진 편집과 같은 특정 워크플로어에서 아크는 나보단 매우 좋은 가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여기에서 엔비디아 게포스와 엔비디아 프로페셔널만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리젠 또는 인텔 코어 CPU를 가진 엔비디아 프로페셔널 GPU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엔비디아 프로페셔널 CPU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판매의 약 20%는 구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함께 사용할 워크스테이션 CPU도 있는데 더 많은 VRAM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판매된 GPU의 80에서 90%는 엔비디아 게포스 GPU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2024년에는 대략 80%에 근접해 있습니다. 운영체제 측면에서 윈도우즈 10은 이제 약간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제가 좋아하는 점은
윈도우즈 12 약 10%에서 0%로 다시 0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창의적 워크플로우가 윈도우즈 11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눅스도 판매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11은 천천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1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완전히 안정적인 운영체제입니다. 기본 저장소 측면에서 이것은 알다시피 여러분의 주요 운영체제이고 아마도 몇몇 프로그램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금 드라이브입니다. 어땠나요? 2021년부터는 1TB 바로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2분기는 2023년은 대략 1.5에서 2TB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세월이 흐르면서 스토리지 요구사항도 높아졌습니다. 2024년에는 2TB를 넘어 점점을 찍었다가 약간 낮아졌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용량당 기본 스토리지를 살펴보면 여기 중요한 그래프 중 하나는 500GB를 보면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고 사람들은 최소 1TB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실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2023년 3분기에 서형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500GB의 저장공간에 대한 판매는 많지 않습니다. 그중 일부는 아마도 여전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1TB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TB의 스토리지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는 약 40%입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45%에서 50%로 45%로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시스템 2조 판매마다 이 1TB의 주용량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2TB가 약간 감소한 다음 2TB로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단의 4TB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밝은 파란색 그래프와 8TB의 기본 스토리지는 여기에서 거의 동일하며 판매량의 약 5%입니다. 이제 누가 기본 스토리지로 8TB가 필요할까요? 모르겠어요. 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더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더 저렴할 것 같아요. 수년에 걸쳐 램을 살펴보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총 기가바이트예요. 2021년에는 평균이 약 80GB의 램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글쎄요. 많은 워크스테이션이 훨씬 더 높은 순위를 매기기 때문이에요. 832GB인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512 또는 256인 워크스테이션은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잠시 후에 볼 수 있는 공정하지 않은 그래프이지만 천천히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평균 램 용량이 160GB를 넘는 정점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로 스크롤하여 실제 디밍과 단위당 실제 용량을 살펴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2024년 1분기에 보시다시피 여기 하단에서 시작하는 몇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192GB 버전, 96GB 버전, 384GB 버전입니다. 그리고 768GB 버전도 있습니다. DDR5에서 일어난 일은 더 이상 팀당 32GB나 64GB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48GB와 96GB 딤스틱이 있는데 이는 64GB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그래프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8GB는 아마도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96은 중간 지점에 있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128GB는 리젠 이나 코어 울트라 또는 인텔 코어 플랫폼을 사용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2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밝은 파란색입니다. 128GB가 꽤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는데 96GB와 192GB 버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약간 비슷해졌거든요. 흥미롭게도 256GB 램이 더 높아졌는데 아마 더 많은 스레드리퍼 시스템이 판매되었고 256GB가 매우 일반적인 스레드리퍼 용량이기 때문일 겁니다. 흥미롭게도 64GB가 일종의 표준이 된 반면 32GB는 계속 줄어들었고 판매된 시스템의 10%도 안 되는 램 용량이 32GB입니다. 퍼겟 시스템이 왜 32GB를 제공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크리에이터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램을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더 높은 용량을 구매하고 버켓 시스템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2GB가 5%보다 더 적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64GB가 다소 감소했고 대략 2024년 말까지 매출의 약 2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은 약 64GB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놀란 게 있나요? 글쎄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텔 코어 울트라와 인텔 코어 시스템이 매출에서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둘은 50에서 50으로 비슷하게 갔습니다. 또는 실제로 코어 울트라와 인텔 코어는 2024년 말까지 AMD 리젠에 비해 여전히 더 높았습니다. 2025년에는 422 10비트 디코딩을 지원하는 엔비디아 50 시리즈 GPU가 출시되어 인텔 퀵싱크가 실제로 이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리젠 CPU와 50 시리즈 GPU를 사용하면 이전의 인텔 플랫폼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은 이제 다른 것을 발명해야 하며 왜 계속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도 코어 울트라 300 시리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텔이 여기에서 컴백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현재 인텔은 더 저렴하고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CPU가 더 저렴하고 그들이 성능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했기 때문이지만 그들은 매우 좋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의 비디오 설명에서 가성비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PC를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은행을 털지 않고도 무언가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GPU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GPU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AMD가 워크스테이션 CPU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인텔은 10%를 차지하고 AMD는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든 회사가 다른 종류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CPU, 즉 소셜미디어에서 비디오 편집과 콘텐츠 생성을 하는 사람들과 아마도 스레드리퍼 시스템이 필요한 그렇게 크지 않은 스튜디오가 그들은 인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AMD는 스레드리퍼 플랫폼에 맞게 전체 워크스테이션 PC를 정렬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GPU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경쟁자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CPU도 시장에 나와서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2025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